그래도 8개 정도만 가볍게 하고 그 다음에 가는 걸로 하자고. 이번 거는 어땠을까? 어려웠어요? 시험만 엄청 어려워요. 아, 그래요? 이상하다. 한슬이가 지난번엔 다 잘 풀어왔다고 막. 이번 게 훨씬 어려운데. 아, 진짜요? 그래서 예준님 풀어왔어요? 아, 풀어왔어요. 네. 두민이는요? 그래요. 좋아요. 그래서 한슬이가 지난번에 얘기해준 걸 잘 들었을까? 네. 그 질문 나왔어요. 제가 한슬이한테 뭔가 충고 비스무리한 거 해준 거 있었는데, 조언 비스무리한 거. 어쩐지 안 듣는 것 같더라니. 네. 항상 열심히 해오라는 거. 맞죠. 네. 그 얘기를 방금 한 거예요? 이제, 쌤들 도움 말고 혼자서 해보려고 하는 걸 이제 슬슬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안 되면 도움 받아야겠죠, 그쵸? 네, 어찌되었든, 평상시에도 많이 하고 있을 거지만 더 해보라는 얘기였고, 오늘 게 어려운 게 뭐가 있지? 뭐였을까? 33번? 오늘 만약에 36번까지 한다 그러면 33번 정도만 어렵네요. 31번은 수업을 잘 들은 예준이라면 풀 수 있어야 되는데, 물론 한슬이 두민이도 한 번씩은 들어봤어요. 31번 거는. 32번은 그냥 그럴 것 같은데. 어려운 게 하나밖에 없는데요? 알았어요. 네. 네, 저 볼게요. 29번인가요? 뭐지? A1, A2가 8. 둘이 곱한 게 8. A10이 48. 네, 이 뭐지? AN 플러스 1번째가 3이요? 이게 3. AN 플러스 1번째가 2AN. 둘 중 하나요. 얘는 2배씩 하라는 거고, 얘는 그냥 3이 된다. 1부터 9까지의 최대값. 써봅시다. 너무 넓게 썼나? 일단 A의 10은 48이고, A1하고 A2는 곱하기가 8인데, 무난하게 양수인 것만 지키면 되고, 자연수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요. 뭐부터 해볼까? 최대값이 돼야 된다 했잖아, 최대값. 그러니까 얘가 좀 포인트돼요. 그러니까 얘는 규칙에 상관없이 일단 다음 차례가 그냥 3이면 됨. 이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48. 그러면은 24. 2배에다 치고 12. 6. 3. 3이 떴네요. 이게 좀 여기가 중요한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3이 떴다는 거는 이 앞전건 아무거나 와도 된다는 뜻이에요. 아무거나 와도.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보면 여기도 사실 얘가 48이어도 뭐라고 해야 될까? 사실 이제 3, 6, 12 가다가 여기가 3이어도 되냐라고 하면은 안 돼요. 왜냐면 그 다음 차례가 48에 나올 구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A의 9이 24인 거는 확정이고요. 얘도 12인 건 같은 이유로 확정이고 6인 건 확정인데 얘는 3이면 이제 얘가 아무거나 와도 돼요. 물론 여기가 2분의 3이어도 되지만 2배에서 3 된 거. 근데 얘는 아무거나여도 3 된 거면 이제 상관이 없죠. 그럼 이제 앞으로 와야 되겠네요. 저게 최대이겠네요. 앞쪽은 어딘가 중간에 3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앞쪽은 고정이겠고요. 여기를 보면은 이제 뭘 어떻게 해줄까? 둘이 곱하면 8, 양수 8,
뭐가 있을까? 근데 이런 게 안 되죠. 1, 8 이런 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전히 얘가 1이라고 했을 때 그 다음 차례는 무조건 3 아니면 2배여야 돼요. 그러니까 가능색에 있다면은 이제 이런 거죠. 일단 1번 2랑 4가 있겠네요. 곱해서 8이 되면서 2배 되는 거. 자, 2번은 얘가 아무거나인데 얘가 3인 경우예요. 3분의 8도 될 듯요? 이것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이 경우를 이제 생각하지 않았다면 필기를 하는 게 맞겠고, 그러니까 둘이 곱해 8을 유지하면서 A1이 뭔진 몰라도 이제 얘가 3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면은 이제 이런 게 나올 수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에 게 아무거나 10 이런 게 안 돼요. 그럼 얘 10분의 8이면 되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다음 차례가 3 아니면은 2배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경우는 요거 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쵸? 근데 이제 이 둘 가지고 시작을 할 건데 다음 차례 어쨌든 최대값이 나오려면 어쨌든 얘가 3인 건 다 안 되겠고 이제 8, 6 이렇게 두 배씩 커지는 게 더 커질 거잖아요. 당연히 밑에 거는 탈락이겠네요. 이미 얘네 둘이 더한 게 6인데 얘네 둘이 더한 게 6이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밑에 건 탈락입니다. 최대값을 구하려면 16, 32가 되겠네요. 이게 정답이겠네요. 이게 논리상 될 수 있는 최대값이 맞는 것 같아요. 따라서 A9까지만 더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다 더하고 얘가 62. 그 다음에 여기 더해주면 되겠죠? 여기가 얼마지? 45 이렇게 나왔네요. 정답이 107이 될 것 같습니다. 107. 얘는 한슬이가 말한 대로면은 되게 쉬운 문제인 거죠? 되게 쉬운 거랑 이제 어려운 거 이렇게 있다 했으니까 되게 쉬운 문제. 그거는 그렇고 30번을 좀 가볼까요? 얘는 이제 107이 되겠고, 제가 유일하게 딱 하나 넣은 귀납번 문제 30번인데 한번 봅시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저한테 귀납법을 배운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그쵸? 수 1 때 오신 건 아니니까. 그쵸? 예진이도 수 2 때 왔나? 그쵸, 그쵸. 네. 원래 어디였었지? 수진이었나? 진짜 궁금한 게 왜 수진이야? 남자잖아, 어차피. 남자 아니야, 원장? 그러니까, 왜 수진이야? 이름이 수진은 아니잖아. 모르겠는데 그니까, 뭐, 국장, 수진 이렇게 써 있으니까. 수진은 뭔데? 그들은 수학이 진상이야. 아, 수학의 진상이라고? 수학의 진짜라는 뜻인가? 뭐지? 수진 수학. 원장님 나이가 어떻게 돼? 나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연수고 2회? 연수고 2회에서 거기서 학원 하는 사람이 좀 많네. 연수고 2회라고? 40대 중반이네? 연수고 2회. 본인이 연수고 나온 거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어? 내가 하나 얘기해줄게. 연수고는, 내 연수고 나왔잖아. 연수고의 황금기는 3회부터 10회다. 전 10회요. 네. 황금기를 뭘로 정의하냐면요. 서울대 일단 한 학년에 10명 이상 강으로 따졌을 때로 하면은, 나 때 한 20명 갔으니까, 황금기가 맞습니다. 네. 2회, 1, 2회는 좀 따라하지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본인이 잘 간 게 아니라, 본인 후배들이 잘 간 걸로 자부심이 있으시구만. 그러니까 연수고는 3회부터가 진짜야. 원래 연수고 무대가 들어갔을 때도 그렇게 얘기 들었어. 그리고 학년마다 그리고 하여튼 그런 게 있었지. 내 말 안 했냐? 그게 뭐냐? 내가 내 커리어 하이가 고1 때인데 신기하지? 고1 때 나도 이때가 신기해. 그러니까 중학교 때 선행 하나도 안 했고 중3 때는 학원을 거의 다 통으로 쉬었고 고1 때도 학원을 안 다니고 아무것도 안 다녔어. 아무것도 안 다녔는데 모의고사를 두 번째 걸 봤는데 두 번째 건가 첫 번째 건가 두 번째 거 맞을 거야. 이제 당시에 학교가 한 학년에 600명 있었단 말이야. 40명씩 15개, 600명. 그러니까 1등급 커트라인이 24등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좋을 것 같지만 이 학교는 좋지 않았어.
근데 당시에는 그게 있었어. 그 고교 등급, 잘 모르겠지만, 대학교에서 학교들 등급을 매겨놨었어. 그래서 이 학교는 내신이 좀 이래도 등급이 높으니까 뽑아주고, 여기 이제 따라지 학교 애들은 이제 내신이 아무리 좋아도 안 뽑고, 이게 있었어. 근데 나라에서 나라에서 그거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대학교에서 없애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출신 고등학교 드러나지 않게 생기부를 쓰잖아. 그때는 이제 고등학교 다 교복 입고 갔어. 면접을 갈 때. 그러니까 뭐 상관없었는데, 봐봐. 600명인데 공부 잘하는 애들 많이 모아놨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고1 때 모의고사를 봤어. 당시 이제 너네도 지금 그 교육청 모의고사는 반 몇 등인지 다 나오잖아. 그치? 전국 몇 프로인지. 근데 고1 모의고사 봤을 때 그때 이게 이제 그때 80등 했단 말이야. 이거 600명 중에 아니라 커리어 하이라 그랬잖아요. 전국 80등이거든? 학교 5등이었어. 거짓말 아니야? 학교 5등이었어. 불화같지? 진짜야. 그러니까 너네를 볼 때마다 난 다른 학교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다른 학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진짜야 진짜. 학교 5등인 걸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근데 당시 특히 우리 학년이 잘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일단 전국에서도 많이 오고 많이 알고 막 서울이든 어디든 고등학교 막 구경하러 오고 이랬어. 뭐 배우러 오고. 어떻게 하냐. 근데 학교에서는 딴 게 한 게 없는데 그냥 공부 많이 시키는 거. 영교시 만들어서 아침 7시부터 수업하는 거. 7시 20분부터 수업을 해. 영교시. 그 다음에 야자, 다른 학교 다 10시, 9시에 끝날 때 우리 학교 11시, 11시 반까지 남기는 거. 뭐 말건 없었어. 근데 그냥. 그리고 애들이 공부를 잘해서 인천이나 다른 지역에서 전학을 와서 온다거나, 집이 부평인데 일진왕을 여기로 쓴다거나, 집이 강화도인데 일진왕을 여기로 쓴다거나, 진짜야. 그랬던 때거든. 그러니까 니네 그 수진수 학생은 모르는 시절이지. 이 연수고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하다고? 근데 그분도 얘기할 거 아니야. 옛날에 연수고 잘했다고. 수고 장고보다. 대공고는 진짜 많이 못하긴 했지. 대공고는 거의 그거였지. 공고랑 비슷했는데? 모의고사 성적이? 진짜야, 진짜. 대공고 모의고사 전교 1등이 우리 학교 반 10등도 안 됐어. 그니까 이제, 그랬지. 근데 대공고는 난 아무 감정이 없는데. 오히려 송도 대공고는 지금도 못하잖아. 근데 이제, 송도고가 진짜, 지금 콧대가 높은 게 진짜, 어이가 없지, 진짜. 그럼 지금 송도고 우리 때보다 잘하냐? 뭐, 그것도 아닌데, 그냥, 그런 거지, 뭐. 나는 그 상황에서 이제, 내신도 경쟁하고, 수능도 보고 했었지. 근데 좀 말이 안 되는 애들이 많았어. 그래서 전교 1등이 이과인데, 살면서 영어 시험에서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어. 중학교 때부터 영어 내신을 시험 보면은 100점을 안 맞은 적이 없어. 그런 애들이 있는 곳이었어, 그냥. 걔도 전교 1등, 합산해서 그렇지. 시험을 10번 볼 거 아니야? 10번 중에 걔가 전교 1등 순수하게 한 거 4번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춘추전국이야. 다 맨날 바뀌어. 맨날 바뀌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 이게 나왔지? 귀납법을 나한테 배운 적이 없다. 수원 나한테 안 배웠다. 언제부터 왔지? 수투부터 왔다. 어디 다녔지? 수진수학 이거 하다 나온 거구나. 예, 수진수학. 그래요. 그 원장님한테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2회는 따라지다는데요? 이렇게 말해봐봐. 누가 그러냐고 물어보면은 나라고 얘기해. 예, 어쨌든 갑시다. 저스틴 원장님이랑도 친하겠네. 가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귀납법에 관련된 얘기는 시작이 다 이래요. 근데 이게 제가 부등식을 한번 이해를 시켜드리고 할지 그냥 풀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한번. 자, 보겠습니다. 귀납법은 약간 이런 식이에요.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예시 하나 들자. 야, 이참에 배워. 수능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오면은 알고 맞추는 게 중요해. 그냥 가나다 빈칸 대충 얼추 한다고 나오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이거 한수리가 틀렸다면 좀 들어야 되겠지?
아, 틀렸어요? 그럼 봅시다. 아, 안 틀렸어요? 그쵸, 그거죠. 아, 좋아요. 좋은 마인드예요. 이제 귀납법은 문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론 설명 다시 한 번만 합시다. 그러니까 원래 1년 전에 배웠어야 되는 거긴 한데, 이 시기에. 귀납법은, 등식 관련된 귀납법이랑 부등식 관련된 귀납법이 두 개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일단 이거부터 몰랐을 거니까 이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등식 관련된 귀납법 문제 아무거나 하나 좀 쉬운 거를 해보면 뭐가 있을까?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귀납법이 있대요. 3분의 4 더하기 3의 제곱분의 8 더하기 3의 세제곱분의 12 해서 3의 n제곱분의 4n이라는 친구는 결과적으로 3-3의 n분의 2n 플러스 3이더라 라고 나오는 귀납법 등식이 하나 있다 합시다. 자, 그럼 이런 여러분들이 이제 몇 번은 봤으니까 문제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일단 자 이제 n이 1일 때 성립하는지 한번 보고 그럼 n이 1이면은 왼쪽은 3분의 4만 있겠죠? 항이 하나밖에 없겠죠? 여기다 1 대입하면은 이제 3분의 4가 나오겠지 뭐. 그쵸? 이럴 겁니다. 그쵸? 1일 때 성립하네 하고 이제 n이 m일 때 성립한다 가정하면 자, 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n이 m일 때로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자, n번째일 때 성립하면은 n 플러스 1번째도 성립하니를 물어보고 싶은 거긴 한데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냐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성립하는 걸 확인해 보는 방법이 이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친구 입장에서 다음 차례 넘어가려면 이 친구 입장에선 다음 차례 넘어가려면 얘를 더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이 서로 규칙이 달라요. 다음 차례 넘어가는 규칙이. 좌변은 다음 차례로 n 플러스 1번째로 넘어가려면 얘를 더해주면 돼요. 그쵸? 근데 우변은 n 플러스 1번째로 넘어가려면 뭘 더해줘야 되냐면 3-3의 n 플러스 1분의 2의 n 플러스 1 플러스 3에서 3-3의 n분의 2의 n 플러스 3 이만큼을 더해줘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친구에 집중해야 돼요. 이것을 머리를 좀 쓰면서 와야 됩니다. 집중하면서. 현재 이 친구 이거죠. 이 친구의 그냥 다음 번째는 얘가 맞아요. n 플러스 1 집어넣은 거, 그쵸? 그럼 보세요. 얘와 얘의 차이만큼을 더해주면 다음 번째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다음 번째와 이 녀석의 차이만큼을, 그게 이거죠. 차이만큼을 더해주면 다음, 이제 진행 되겠죠. 그쵸? 그럼 보세요. 이 문제 약간 복잡한 걸 가져와서 그런데 다음 문제, 이 정도면 엄청 쉬운 거긴 해요. 근데. 그러니까 예시로 들만하기엔 복잡하지만 문제로는 쉽습니다. 일단 볼게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자, 등식은요. 좌변의 규칙으로 다음 번째 넘어가기 위해 더해주는 애와 우변의 규칙으로 다음 번째 넘어가기 위해 더해주는 애가 달라요. 보기에는. 다릅니다.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문제에서는 좌변과 우변 중에 둘 중 하나의 규칙을 정해서 따라가기 시작해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여러분이 설정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읽어보면은 얘 좌변 규칙 따라 넘어갔구나. 얘 우변 규칙 따라 넘어갔구나를 알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부등식이랑은 좀 달라요.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부등식도.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 문제가 니네가 봐도 이 규칙보다는 노란색 규칙이 더 쉬우니까 노란색 규칙으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넘어가느냐? 잘 보세요. 아니 그니까 양변에 일단 왼쪽과 다음 차례 넘어가는 규칙이 이거라며 양변에 똑같이 더하자. 아니 더하면 등식은 유지가 될 거 아니야. 똑같은 애를 더했으니까 똑같겠지, 그치? 그럼 봐봐. 자, 그럼 잘 들어봐. 이제 얘는 완성이 됐죠? 얘는 n 플러스 1번째가 완성이 됐죠? 얘한테 이제 관심이 없어요. 이제 얘를 보면서 이 친구를 한번 정리만 해보자 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냥 정리를 해봐요. 심심하니까. 정리하기 위해 통분을 해볼게요. 더하기 1하고 여기에 3배 하면은 6이 되고 9가 되고 이거 마이너스 위로 올릴게요. 됐죠? 그 다음에 진짜 정리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3 더하기
3의 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5라고 정리가 되어서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봅니다. 이렇게. 그냥 봐봐. 좌변의 규칙에 따라서 더해줬는데 그냥 정리 한번 해보고 싶었단 말이야. 정리를 했어. 자, 이제 봐봐. 정리를 했는데 봐봐. 그러니까 정리한 게 이거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 친구가 어디서 많이 본 게 분명히 난 좌변 규칙을 따라서 오른쪽 변화를 줬는데 잠깐만. 오른쪽에 있던 애한테 n 플러스 1 넣으면 나오는 애가 나와버렸네? 가 되는 게 이제 귀납법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왼쪽 거 규칙을 따라서 변화했을 뿐인데 오른쪽 거 규칙 아니고 왼쪽 거 규칙을 따라 했을 뿐인데 오른쪽 것도 자기 다음 차례로 넘어가 버렸네? 계산해보니까 이러면 항상 둘이 같겠지. 이런 게 이제 귀납법이에요. 증명하는 방법이.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규칙을 잘 모르는 곳에 적용했는데 그 아이가 어쨌든 다음 차례 넘어갔더니 n 플러스 1번째가 나와? 그러면은 성립한다. 이게 이제 귀납법의 어떤 의도예요. 정의이고. 이해하셨어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이제 부등식이 좀 더 어려우니까 부등식 때는 좀 더 집중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부등식은 뭐냐? 부등식 쪽 귀납법은 어떻게 증명하냐? 볼게요. 이 문제가 부등식인데 제가 부등식 거 하나만 예를 또 들어볼게요. 쉬운 걸로. 이걸로 해봐야겠다. 부등식 귀납법은 이제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해서 n분의 1이 있고 자 n 플러스 1분의 2n이 있대요. 제 친구는 n이 2 이상일 때만 항상 성립한다고 나와 있어서 먼저 그럼 n에 2를 넣어보겠죠? 1을 넣으면 이거 두 개 더한 거 2분의 3 2를 넣으면은 3분의 4니까 맞아요. 2분의 3이 더 커요. 여기까지는 맞죠? 근데 보세요. 이제 n번째일 때를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큰 결은 똑같아요. 어떤 결이 똑같냐면 왼쪽의 변화 규칙과 오른쪽의 변화 규칙 중에 뭘 따를 건데 자, 제가 누가 봐도 오른쪽 변화 규칙을 쓰려면 또 얘에서 n 플러스 1 집어넣은 걸 빼고 막 그걸 그 차이를 넣어야 되니까 어디 보면 네. 죄송하대. 네. 핸드폰 보세요. 그러니까 둘 중에 당연히 이제 이쪽 게 규칙이 좀 편하잖아요. n 플러스 1분의 1만 더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쪽 규칙을 따라 보기로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쪽 규칙을 따라서 둘 다 변화를 줬어요. 제가 일단은 제대로 써드릴게요. 얘 규칙을 따라서 변화를 줘보자. 얘는 다음 차례 같고 그럼 그 옆에 있는 애가 n 플러스 1분의 2m인가? 네, 그쵸? n 플러스 1분의 2m에다가도 제가 이제 n 플러스 1분의 2m에다가도 이제 이 노란색을 더해 줄 건데 근데 자 여기서가 중요해요. 자 이게 자, 이 뒤에 있는 이게 새로 써지는 게 바로 부등식의 귀납법이거든요. 이게 뭔 의미일까? 갑자기 얘가 왜 써질까? 그러니까 분명히 문제는 얘랑 얘만 보고 있었는데 여기까지만 보고 있었는데 이게 추가로 써지는 이유가 뭘까? 에 대한 걸 탐구하는 게 부등식의 귀납법이에요. 왜 써질까? 저는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보세요. 별표하고 세모가 있는데 별표가 더 커요. 이해하셨어요? 자, 여기 보고. 왜, 여기 보고. 얘들이 다 이게 눈이 약간 사신가 이상한 데를 쳐다보고. 네. 그니까 제가 누구냐고? 짓고 다음 번째. 어쨌든 간에 자, 봐봐. 그러니까 별표하고 세모가 있어요. 별표가 세모보다, 아니, 이걸로 합시다. 별세모 말고. 3n제곱하고 2n제곱이 있어요. 얘가 더 크겠죠? 자연수 n을 집어넣으면? 항상 클 거예요. 왜 항상 큰지를 이론적으로 설명해 보면 얘는 다음 차례 갈 때 곱하기 3을 해주죠. 얘는 다음 차례 갈 때 곱하기 1을 하죠. 얘네가 1 집어넣었을 때 이미 크죠? 1 넣었을 때 이미 왼쪽이 크죠?
근데 이쪽은 다음 차례 갈 때 곱하기 3. 얘는 곱하기 2니까 항상 왼쪽이 크겠죠? 내려가도 왼쪽이 맨날 크겠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럼 들어보세요. 근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모르는 아무 개의 친구가 있어요. 현재는 얘가 더 커요. 얘가 더 큰데 다음 차례 넘어갈 때 다음 차례 넘어갈 때 이 친구가 다음 차례 넘어갈 때 이게 더하기 알파 해준다고 하고 얘는 더하기 베타 해준다고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알파 해주는 게 베타 해주는 것보다 작으면 다음 차례 넘어가다 보면 언젠가 역전되겠죠. 그럼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인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얘가 지금. 그럼 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왼쪽 거 규칙대로 얘 뭔가 더하기 알파를 해줄 건데, 그럼 봐봐. 얘한테도 더하기 알파를 해줘봐. 다음 차례 넘어가려 더하기 알파를 해줘봐. 근데 얘는 변화가 더하기 베타라며, 원래 거는. 그리고 직거 변화인 거 더하기 베타인 게 있다 치자. 이 둘을 비교했을 때 알파 거, 얘 거 따라간 애가 더 커야지 항상 얘가 더 크겠지. 그러니까 변화의 정도가 좌변께 더 커야 이 부등식이 항상 다음 차례 넘어가도 성립을 하겠지. 들어봐. 등호가 있어도 돼. 등호 있어도 돼. 왜 등호 있어도 돼? 알파랑 베타가 똑같아도 돼. 왜냐면은 어차피 이미 별이 더 커. 첫째랑 비교했잖아. 별이 더 크지. 똑같은 거 더해주게 하면 부등호 안 바뀔 거잖아.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게 부등식의 귀납법이에요. 부등식의 귀납법은 뭐다? 더 큰 녀석 거의 변화를 따라온 이 세모가 본인 거 변화 따라한 거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그래야 이 부등식이 평생 성립해. 요게 이제 부등식 귀납법이에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집중하고 들으니까. 이거를 학교쌤들이 안 가르쳐줘요. 네. 안 가르쳐요. 별로 어렵지 않은데. 실력들이 되시는데 왜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건데. 네.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가 돼야죠. 그쵸? 되게 알려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귀납법인 걸 알고 니네가 작년에 문제를 풀었으면 더 좋았겠죠? 그쵸? 네. 아니야, 근데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왜냐하면 이걸 한 3번은 알려줬거든? 원래 있던 애들한테. 그래도 틀려오더라. 잘 모르겠어, 나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마지막에 뭐만 비교하냐면, 부등식의 귀납법은 얘네들만 비교해요. 어차피 왼쪽이 더 큰 건 맞아. 야, 똑같은 애를 더했는데 어떻게 안 크겠어. 원래도 흰색끼리만 해도 얘가 컸는데, 똑같은 거 더해주면 바뀌겠어? 근데 이 친구가 왼쪽 거 따라온 거랑 지 스스로 바뀐 거랑 비교했을 때 스스로 게 더 작아야 돼. 왼쪽 거 따라한 거보다. 그래야 이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이제 이 문제를 들어갑시다. 이 문제도 부등호에 대한 귀납법이니까 재밌겠죠, 그쵸? 시그마도 있고 팩토리얼도 있다? 어려운 건 다 넣어놨다 보시면 돼요. 귀납법에서 시그마랑 팩토리얼이 좀 어렵거든요. 자, 1일 때는 뭐 성립하겠죠? 그건 제가 뭐 안 보겠습니다. 1일 때는. 알았죠? 성립할 거니까 볼 게 없고. 잠시만요. 자, 이제 그 밑에 거 좀 보러 갈게요. 좌변 1이고 우변 1이니까 성립한대요. 그리고 n번째일 때가 있대요. n번째일 때도 일단 성립한다 가정하면, 자, 이제 n 플러스 1번째일 때를 물어보는데 이거죠. 자, 이 친구 변화를 따라가나 봐요. 왜요? 얘가 지금 밑에 보면은 k는 1부터 n 플러스 1번째까지로 바꾸는 거 보니까, 야, 양변에 n 플러스 1분의 1 좀 더해봐. 그쵸? 이거 두 개 더한 게 이제 1부터 n 플러스 1번째까지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 더해보자. 진짜 뭐라 했어요? 부등식의 귀납법이니까 얘네 궁금한 건 얘랑 뭐랑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본인 거를 하나 올린 거 있죠. 본인 거를 하나 올린 거랑 비교를 하고 싶은 거죠. 이건 자동으로 니네가 애초에 써놓고 있는 게 좋아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왼쪽 거 변화 따라온 거랑 그다음에 직거 변화한 거랑 비교할 건데 직거 변화보다 왼쪽 거 변화 따라온 놈이 더 크거나 같아야 돼. 라는 게 자동으로 머릿속에 있고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부등식 있죠. 얘를 막 정리해 나가면서 증명을 할 거예요. 얘를 정리해 나갈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잘못된 거거든요. 가는 n 플러스 1분의 1이고, 자, 밑에 게 뭐냐면, 자, 밑에 거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밑에 거가 뭔 얘기 하는 거냐면, 야, 밑에 거는 이런 방식을 택한 거예요. 자, 이 친구를 이렇게 생기게 바꾸고, 떨거지를 좀 빼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얘를, 그러니까 현재 위에 있는 얘를, n 플러스 1 빼기 로그 2의 n 플러스 1의 팩토리얼 이게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떨거지 좀 빼봐. 그럼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 다음 차례 모양 나오고, 흰색만의 지 다음 차례죠? 지 다음 차례 모양 나오고, 나머지 떨거지를 봤는데, 이 떨거지들이 양수면 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를 넘겨서 다 정리하면은, 봐봐요. 얘랑 같다며요. 는이라 돼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이거 나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이거. 다 여기까지인가? n 플러스 1도 있니? 아, n 플러스 1까지 있구나. 좋아요. 얘에다 n 플러스 1까지인 애가, 이렇게 변환되며 는으로, 그쵸?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다시. 이 모양을, 직거 다음 차례 모양으로 직거 다음 차례 모양을 바꿨을 때 뭐 부속품이 남을 거 아니야. 그 나머지 애들이 양수면, 성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힘드네. 예.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그냥 이거 다 넘겨가지고 빼면 나가 나올 거예요. 알았어요? 얘네를 다 넘겨가지고 계산해주면 거기 남은 애들이 나일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 나가 0보다 커야죠. 그러니까 정확히 얘가 보고 싶은 거는 뭐였냐면 이거죠. 아까 제가 세모 더하기 알파, 세모 더하기 베타로 설명을 했잖아요. 원래 별하고 세모가 있었는데 다음 차례 넘어갈 때 별게 플러스 알파니까 별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오고, 본인 거 변화 있잖아요. 얘네가 물어보고 싶은 건 알파가 베타보다 크냐가 중요하죠. 알파 빼기 베타가 0보다 커? 이게 궁금한 거란 말이에요, 얘네가. 이거 싹 넘겨서 빼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뺍시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애가 튀어나온 이유를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넘어갈게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더하기죠? 그러면 저걸 나누면은 로그 2의 n 플러스 1이겠네요? 그러니까 n 플러스 1팩이 넘어가면 플러스로 될 거고 n 팩토리얼 나눌 거니까 n 플러스 1이 되겠죠? 더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죠? 이것만 남았어요. 다 빼보니까. 현재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인 거예요. 다 넘겼어요. 알았죠? 자, 일단 보세요. 나가 누구냐면은, 나는 근데, 나는 얘네요? 이걸 넘긴 거예요. 맞지 않나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게 가고, 나 이거 맞는 거 같은데? 얘까지요? 아닌 거 같은데? 근데, 잠깐만요. 통째 왜요? 잠깐만요. 이상한데?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마이너스 1 하나 하고, 그렇네요. 통째로네요. 통째로네. 헷갈리게 해놨냐? 통째로네요. 통째로. 증오니까. 그쵸, 요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차이가 이제 0보다 큰지를 보면 돼요.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증오 있으니까 일단 넘기고 어쩌고 하면서 해봐야지라고 했을 수 있지만 의미를 알고 하는 게 훨씬 좋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를 밑에 읽지 않아도 얘네가 나올 거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얘가 0보다 크죠? 왜냐하면은 저거 보세요. m 값이요. 자연수기 때문에 m이 1부터 들어가거든요. 1, 2, 3, 4 들어가기 때문에 적어도 얘네들을 더하면 양수예요. 여기는 원래 양수일 거고요. 그러니까 양수가 맞죠.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명이 되었죠. 더 안 할게요, 이제. 가도 알았고 나도 알았으니까. 됐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31번 문제는 오늘 이게 설명할 게 많네.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투도 안 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설명해 볼게요. 예중에도 까먹었을 수도 있고. 네. 네, 분명히 이제 한셀이 두 면이 있을 때 설명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31번 잘 볼게요. 그냥 아예 외우시는 게 좋아요. 리미트. x가 알파로 갈 때, 이제 본인분의 본인 프라임이 있는데, 여기 앞에 이제 인수가 얘랑 똑같더라. 그리고 이게 이제 그러면 무조건 얘가 자연수로 나오거든요. 자연수. 무조건 자연수로 나와요. 무조건.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한수랑 의미하는 바가 뭐야? 전체적으로 리미트 이게 이 전체가 의미하는 바가 뭐야? 수렴은 이미 했고 의미하는 바가 뭐야? 네. 뭐가 애야? fx가 네, a-알파를 두개 가지고 있다. x-알파를 두 개요? 왜 두 개예요? 했을 때 네. 해보니까 그렇게 되죠. 아닙니다. 두 개 아니야. 두 개 이상 아니야. 들어보세요. 자, 이 식이 다시 한번 볼게요. 본인분의 본인 프라임에 인수 하나 있고, 마침 이 인수 0으로 가고, 그게 자연수가 나오면요, fx가 x-알파를 n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예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그냥 아예 외우시고, 아, 좀 약간 스트레스야. 자꾸 알려주는데 까먹는 거. 이건 너무 중요한 거야. 이거 다음에 문제 하나 더 있어. 그때도 물어봤는데 모르면 에바야. 그때는 두민이한테 물어보겠다. 저 한슬이랑 유준이한테 물어봤으니까. 진짜야? 봐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야.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분의 여기 무조건 x-2가 나와야 돼. 이거 넣었을 때 0인 애가. 본인분의 본인 프라임에 이거 인수 하나 곱해져 있다더라. 얘가 예를 들어 4더라. 이러면은 잘 들어. fx가 x-1을 딱 4개 가지고 있는 거야. 딱 4개. 4개 이상도 아니야. 이하도 아니야. 이상, 이하면 4개 맞잖아. 초과도 아니고 미만도 아니야. 4개 가지고 있는 거야. 잘 들어. 여기에는 x-2가 더 이상 없는 거야. 0끌 해놓은 거야. 이해했어? 모르면 안 돼. 분명히 얘기했다. 한번 증명해 줄게.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그냥 눈으로 보면 예를 들어 이래. 첫 번째 뭐 리미트 x 뭐 이게 항상 2로 수렴한다고? 그리고 이제 n이 1일 때랑 2일 때라고? 그럼 fx가 x-1 두 개, x-2 두 개 가졌다는 얘기야. 밑에 거 보면은 gx는 x-1, x-1을 하나씩 가졌다는 얘기인 거야. gx가 3차라고? fx는 끝났고 gx 3차야? gx 근 하나만 모른다 이거네. 그치? 그걸로 이제 문제 세실근 나오게 문제 풀면 되지. 이해했어? 거의 암산이 가능한 정도라고. 응? 다시 봐봐.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이제 보자. 일단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내가 얘가 자연수라 그랬잖아. 자연수야, 자연수. 그럼 봐봐. fx가 일단 얘를 가져야 돼. 왜냐면은 일단 봐봐. 알파를 넣었을 때 0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현재는 몰라. 분모는 0인지 아닌지 몰라. 근데 분자 얘 때문에 무조건 0이 나와야 돼. 원래는. 0이 아니라 자연수가 나왔잖아. 그럼 무슨 얘기야? 얘가 약분이 됐다는 얘기야. 약분이 됐으니까 이제 0이 안 나온 거지. 이해했어? 잠깐만, 얘가 약분됐다는 거는 fx가 이걸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이제 내 입장에서는 fx가 저걸 몇 개 가지고 있는지 몰라. 왜냐면은 fx가 몇 개 가지고 있으면 프라임도 몇 개 가지고 있을 거라 솔직히 잘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fx가 x-알파를 일단 0끌 하자. 휘게 가지고 있다 하자. 나머지는 qx라고 쓰자. 0끌이야. qx에는 더 없어. 분명히 얘기했어. qx에는 더 없어. 그냥 fx의 모든 x-알파를 다 끌어다 놨어. 여긴 없어. 즉 뭐야? q알파는 0이 될 수 있어, 없어? 두민아.
없어. 왜? 다 0% 했으니까. 그치? 그럼 잘 봐봐. 이대로 대입을 해보자. 그러니까 밑에가 x-알파의 p제곱 qx고, 자, 위에는, 자, f'x를 써야 되니까 프라임 x가 p 곱하기 x-알파의 p-1의 qx 더하기 x-알파의 p제곱의 q'이니까 이걸 그대로 위에 거에 대입하면은, 자, 이 친구는 p 곱하기 x-알파의 p제곱의 qx고, 자, 뒤에 친구는 x-알파의 p 플러스 1제곱의 q'x라고 나오게 됐어. 그냥 내가 fx 이걸로 둔 거를 다 대입해봤어. 넣어봤어. 자, 이제 리미트 x가 알파로 가니까 정리를 해볼게. x-알파의 p제곱을 약분하면은 얘 약분되고 얘는 하나가 남아. 얘는 없어져. 됐지? 하나가 남았어, 얘는. 자, 이제 내가 알파를 대입해 볼게. 알파를 대입해 보니까 밑에는 q알파가 남고, 자, 위에는 p 곱하기 q알파가 남았어. 여기는 알파 넣으면 0이니까 없어졌어. 잠깐만. 얘는 0이 아니라 했잖아. 약분되네? p가 나왔네? 잘 들어봐. 그게 n이라는 거잖아, 지금. 잘 들어?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친구가, 이걸 계산하면 나오는 친구가 누구라고? 이 p라고. 이해했냐고. 알았어? 그냥 외워. 이거는 예전에 기출에서도 있었잖아. 미적분 기출이라 또 예준이 못 보는구나. 너네 봤다고, 중간고사 때. 응? 그러니까 본인분의 본인 프라임 기억해. 본인분의 본인 프라임의 인수. 알았지? 본인분의 본인 프라임의 인수인 이 친구. 근데 그게 값이 자연수가 나오더라. 이 자연수 값 개수만큼 딱 가지고 있는 거야, 딱. 근데 이 문제를 읽어보니까 그냥 바로 할게. fx가 최고차항 개수 1이니까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가지고 있다는 거고, gx 최고차항 개수 얼마니? 3이야? 그럼 gx는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건데, 나머지 그는 몰라? 근데 f랑 g 만나는 게 서로 다른 색이야? 근데 이거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일단 이래. 그냥 둘이 그냥 같다고 할게. 같다고 하고 이제 그냥 바로 인수분해를 해볼게. 둘이 는 해가지고 같다 하면은 x-1, x-2로 묶이고, 이 위에 거는 이제 fx에서 gx 빼는 걸로 할게. 위에 거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고, 이 친구는 마3x 더하기 3알파가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f 빼기 g지. 정리해보니까 x-1에 x-2에 x제곱에 마이너스 6x 더하기 2 더하기 3알파가 나왔단 말이지. 근데 이게 세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선 이런 생각이 들어. 여기에 1이나 2가 더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 1하고 3을 근으로 가지면 1, 2, 3 세실근 맞잖아. 그치? 뭐 2를 가져도 그렇고, 그치? 아니면 얘가 중근인데 뭐 다른 중근이어도 괜찮고, 그치? 근데 그러면은 다 해봐야 되느냐? 자, 이제 봐봐. 내가 아까 말했지. 일단 들어봐. 이 친구는 있잖아. 1과 2를 근으로 가질 수가 없어. 애초에. 왜 1이랑 2를 가질 수가 없냐면, 얘가 1이랑 2를 가졌다는 얘기는, 봐? 얘가 x-1 뭐 이런 걸로 한 번 더 묶였다는 얘기가 뭔 소리냐면, 이미 얘가 이걸 가졌다는 얘기야. 둘이 이제 인수분해 할 때, 둘이 묶을 때 이미 이거 두 개로 묶였다는 얘기거든. 근데 봐봐, gx는 아까 말했지, 딱 한 개 가지고 있단 말이야. 더 못 가져. 2도 마찬가지겠지? 얘 2라는 근도 못 가져. 이 친구는 아무리 해도 1과 2는 절대 가질 수가 없어. 좋은 문제야. 여기가 좋은 포인트네. 이번 6모가 좀 쉽게 나와서 나도 조금 편해지긴 했어. 사실 문제를 좀 막 다 안 풀어보고 오긴 하는데 다 쉬우니까. 이 문제는 문제 푸는 시간보다 너네한테 저거 설명하는 시간이 더 긴 거지. 이제 균합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1, 2가 만약에 GX한테,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1, 2가 더 있다는 건, 다시 봐봐. 이 친구한테 1, 2가 근이 있다는, 1이나 2가 있다는 건, 여기 전체가 x-1의 제곱에 x-2로 묶였다는 거고, 그럼 애초에 GX가 가지고 있었던 얘기랑 동일하다고. 이해했냐고. 그러니까, 얘는 절대 1이랑 2는 추가근에 못 가져. 무조건 중근이야. 얘가 9여야 돼. 됐어요? 네. 그러니까 알파가 3분의 7이어야 되고요. 여기 알파 3분의 7인 거 구했으니까 여러분들이 F3G3 구하는 건 니네가 할 수 있겠죠? 자, 안 할게요. 알았죠? 네. 오늘은 뭔가 약간 알차게 수업이 되는 느낌이네? 쉬는 시간이 된 것 같긴 한데, 3문제밖에 못했다, 그치? 네, 근데 여러분들이 30번 귀납법이 무지하셨고, 31번도 무지하셔서, 아니, 귀납법은 이해해. 안 가르쳤으니까, 내가. 네. 아니, 수진쌤도 열심히 사시는 분이니까. 아니, 뭐 싫어하는 건 딱히 없는데 애들이 싫어해, 애들이. 막 자꾸 막 때리고 막 나쁘게 말하고 막 그런다고. 너는 본 적 있어? 전기 파리채로 지지는 거? 너 본 적 없어? 말로 맞았다고? 아, 말로는 원래 많이 하시지. 그 6층 그 라인이 약간 그 라인들이잖아. 이제 말로 애들 조지는 라인들. 옆에 써니 수학도 그렇고, 수진 수학도 그렇고, 애들이 6층에서 살아남는 애들이 진짜 강자라고 애들이 서로 얘기하고 있잖아. 책상 부시는 거? 다른 데도 학원이 있는 건 알고 있지? 한슬아? 그러니까 다른 데도 정원 수학이 있는 건 알고 있지? 맞아. 거기, 우리는 2층인데, 여기 6층 사람들 얘기거든. 써니 수학은 여자 원장님인데, 말로 조지고, 수진 수학은 남자 원장님인데, 말로 조지고. 아니, 우리 학원에 온 애 중에 한 명이 말 안 듣는다고 전기 파리채로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만두고 왔다는 애가 있었거든. 근데 그 본인이 얘기한 거니까 뭐 내가 뭐 다른 할 말은 없는데. 네, 잠깐 쉬자. 그게 낫겠다. 근데 실력은 좋으시다 아니야? 수학은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학만 뭐 논술로 갔대? 때는 뭐 많이 있었다. 그냥 어디 갔는데? 알기로는